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기업 소개 전문 채널 미스터 슈빌입니다. 근본 영상에서는 거래소 K누딜 지수 첫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 변경에 따라서 실제로 변경이 되는 날짜는 다음 주 금요일 2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거래소 K뉴딜 지수 첫 변경에서 편입되는 종목은 카카오게임즈, 솔브레인, LNF, 신풍제약, 녹십자, 에이스테크, 알서포트, 카카오게임즈, 넵툰 이렇게 편입되는 종목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수급적인 요소가 즉 긍정적인 수급 요소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제외되는 종목은 펄어비스, 후성, 솔루스 첨단 소재, 한미약품, 알테오젠, KG이니시스, 유비코스 홀딩스, 네오위즈, 골프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수급적인 요소가 불편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제외된다고 해서 그 해당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세로 이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편입되고 편출되는 과정에서 수급적인 요소에서 해당 주가가 오르내리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특히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두 개의 지수에 동시 편입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 BBIG K뉴딜 해서 12종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카카오 게임즈가 편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KRX 게임 K뉴딜 쪽에 10종목이 있는데 거기에 카카오 게임즈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두 지수에 동시에 편입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종목들에 대한 추후 수급적인 요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편입이 됐다고 해서 해당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당 종목이 실적이 좋거나 추후에 시장에서의 관심을 받을 만한 이슈가 있었을 때만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외되는 종목은 당분간은 수급적 요소가 약하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서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출되는 종목에 대해서 특히 좀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과연 편입이 되는데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컨센서스를 가지고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지난 음, 지난 뭐 지난 일주일간에 일주일간이 아니죠. 최근에 그 어,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뭐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약세 구간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보유 관점을 단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그동안은 많이 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기관 수급이 크진 않지만은 유입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상 개념으로 본다면은 아직은 약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해당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완벽한 상방 추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대략 감을 잡았을 때
대략 감을 잡았을 때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봤을 때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완전한 상승 추세의 유지다라고를 중장기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지. 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이미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카카오 게임즈는 관심이 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중요한 것은 추후에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가되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다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2021년 올해 1분기와 2분기가 전분기 대비해서 각각 좀 약한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카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매수를 해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거죠. 카카오 게임즈. 그래서 그러면 상방 여력이 남아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봤을 때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엘리온 글로벌, 오딘 한국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어, 상당히 인기가 좋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도 실적은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역대 연간 실적은 모바일 게임과 PC 게임이 모두 성장하며 역대 최대 수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했고요. 2021년에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딘 한국 대만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요. 어, 발할라 라이징을 비롯한 신작 게임 대거 출시 및 어, 글로벌 서비스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2020년 4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좀 부합했다고 말씀드리면서 뭐 엘리온 출시 이런 부분도 예상치 좀 부합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신작 게임의 흥행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증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끈기 있게 대응하시고 금번 어, 거래소 K뉴질 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조금 더 상방향의 흐름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길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종목은 음, 네, 솔브레인이죠. 솔브레인. 솔브레인 한번 보겠습니다. 솔브레인. 예.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인데요. 솔브레인은 지금 수급적인 요소 발생과 함께 상방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1분기, 올해 1분기와 그리고 2분기의 컨센서스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연간 실적 전망치 또한 특히 순이익단에서 증가하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어서 이 솔브레인의 상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브레인은 어떤 섹터에 포함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 공정용 화학 재료,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사에 제조사와 상당히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어, 최근에 최근에 주가의 흐름은 어, 상당히 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솔브레인 홀딩스와 솔브레인으로 사업자회사로 이제 그 인적 분할을 해서 상장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어떤 주가 차트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좀 뭐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는 경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차트 흐름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은 대단히 좋습니다. 자,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상방향의 흐름이 유지가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대단히 차트의 모습이 아름답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재료 부분에서 특히나 더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좀 빠졌다가 또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항상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반복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긍정적인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종목은 어, 네. 그 다음에 그 LNF입니다. LNF 한번 보겠습니다. LNF 잘 아시죠? 네. LNF는 이제 수급적 요소가 이제 발생을 이제 앞으로 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 중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가 유효하지만은 조금 약한 모습의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LNF에 대한 향후 성장성을 점검하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LNF는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 소재 부품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78,200원 하고 있는데 지금 2021년 올해 1분기에는 살짝 보릿고개가 좀 나올 수 있다.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컨센서스가 하회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1분기 때에 주가의 바닥을 형성한다면은 2분기 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실적 컨센서스 상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좀 비중을 조금 줄이셨다가 다시 한 번 더 매수 타점을 잡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현재로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매출액 3년 이평선과 매출액 1년 이평선 흐름을 봤을 때는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78,200원 대비해서 목표가는 11만원 수준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상방의 여력은 있다. 다만 주가의 흐름은 1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개인적인 판단하에서는 주가가 조금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다가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우려감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은 재차 좀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1분기는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LNF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입되는 종목 중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신풍제약이 있고요. 녹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주가 흐름이 대단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 센티멘탈 상으로 봤을 때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요번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거래소 개인 누질지 편입됐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수급에 대한 개선 여지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기업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과 관련된 기업이죠. 구충제, 편벤다졸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계속해서 좀 반대로 지금은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풍제약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염려가 좀 되실 텐데 현재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뭐 그렇게 엄청나게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현재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 회사가 지금 그 보시는 것처럼 재무적 안정성은 상당히 있는 기업이에요. 신풍제약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빠진 주식을 대응을 안 하셨다면 버텨야 되는데 현금 유보율이 1316%예요. 자본 총계가 3831%이기 때문에 한번 좀 버텨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매도하시기에는 너무나 과매도 국면에 접어들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은 신풍제약은 좋지 않다. 하지만 좀 견뎌보자. 이미 그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다면은 좀 견뎌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십자라는 종목이 펀드멘탈이 약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과 관련된 그리고 이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기업이 있죠. 예, 그래서 상당히 주목받았던 기업입니다만은 최근에 제약 바이오 또 코로나 백신이 또 보급이 되고 접종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의 센티멘탈은 상당히 좀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시장에서의 평가상으로 봤을 때는 한 50만 원까지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상방의 여력은 더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주가가 끌어 올라가려고 하면은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모멘텀이 약하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대응, 손절 대응을 잘 못하셨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게 싫다고 한다면은 언젠가 이런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이 빠지고 난 뒤에 세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추가로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내고 빠져나온 전략을 시계열상으로 길게 잡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거래소 K 뉴딜 지수에 편입되었다라고 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음, 생각하기에는 그 어떤 시장 이슈가 너무 약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서포트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서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보시면은 근본 4, 4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가 되고 영업이익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 자본 총계 대비해서 현금 유보율도 1033%나 되고 부채 비율은 3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재무적 안정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비대면 산업 상승으로 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원격 지원이라든가 원격 제어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에서 1위, 세계 5위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 코비드19에 의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급등한 후에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센티멘트 상으로 좀 식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 좋게 얘기하면은 지금은 가격 조정 구간, 단기간 내에 이렇게 수급적인 요소가 발생을 해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 한 반반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약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끈기 있는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목 쪽으로 한번 교체를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이유는 이제 센티멘탈이 약하다.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5G에 대해서 기대를 연초부터 상당히 했었습니다만은 주가가 못 올라갔어요. 근데 최근에 이 에이스테크가 주가가 외국인의 강한 수급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와주고 있어요.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본 1분기, 2분기에 컨센서스도 증가하는 걸로
실적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연간 실적 전망치도 순이익단에서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현재 지금 그 23,900원인데요. 지금 적정 주가는 한 28,000원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상방의 여력을 더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스테이크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한 느낌인데 주가가 23,9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방의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이스테이크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좋아요. 예. 작년 2020년 3분기를 바닥을 두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고 매출액 또한 2020년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증가하는 걸로 컨센서스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스테크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넵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넵툰 넵튠은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넵튠은 먼저 이 화면이 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지금 2019년도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분기별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들쑥 날쑥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수급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최근에 무엇인가 좀 기다리는 급등 후에 무엇인가 좀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K 뉴딜 지수의 편입을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크래프트 상장의 지분을 일부 1% 이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에 대한 지분 가치 반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퀘스천 마크 이런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건 넵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차트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충분히 주가 흐름이 좀 쉬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급등을 한 번 한 후에 주가가 가격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로서 주가의 어떤 상방 가능성을 좀 더 점쳐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어, KRX 거래소 KRX K 뉴딜 지수의 첫 번째 변경에서 편입되는 종목이 있고요. 제외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종목은 당분간은 수급적인 요소가 좋지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낮췄다가 다시 한 번 더 진입을 하는 또 이렇게 그 보유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줄였다가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하고 편입되는 종목은 좀 더 적극적으로 주가 흐름을 살펴보고 제가 또 신풍제약과 녹십자는 조금 좀 부정적으로 좀 이렇게 약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또 모르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강하게 올라가주는 컨셉이 나와준다면은 또 빨리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현상에 집중을 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아주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는 이벤트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좋은 기업을 미스터 슈빌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